두 분 한부모님하고 지지 동반자님 두 분 앞으로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격려와 지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4세 딸과 함께 살고 있는 한부모 아빠 오광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굉장히 떨리는데요. 사랑하는 한부모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께 절대 혼자가 아니다라는 뜨거운 위로와 내일을 향한 확신에 찬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게는 때로 너무나 무겁습니다. 한쪽 날개만으로 비행해야 하는 기분,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막막함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 어려움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기 시작한 한부모이기 때문입니다. 1년 6개월 전 제 삶의 가장 소중한 기둥이었던 아이의 엄마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 땅이 꺼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말, 그전까지는 그저 관용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때 저는 실제로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한 암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암 속에서 저보다 더 큰 슬픔을 견뎌내야 했던 것은 바로 우리 딸이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어린 딸이 가슴속에 내려앉은 슬픔과 상실감을 아빠로서 지켜봐야 했던 그 순간은 저에게는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공허했고 작은 어깨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라는 무력감에 매일 밤 혼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너지는 제 딸을 지켜내줄 세상의 기분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요. 제가 슬픔에 침몰하는 것은 이 아이에게 더 큰 슬픔을 안겨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상처 입었지만 이 아이에게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먼저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지만 이제는 함께 다시 웃어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슬픔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이 세상에는 슬픔만큼이나 따뜻한 사랑과 도움이 존재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따뜻한 손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족을 돕는 한 가지를 알게 된 것은 저와 딸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상담을 하러 와주신 선생님께서는 먼저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한 가지의 여러 가지 지원책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의 힘들었던 일들을 들어주시고 함께 슬퍼도 해주시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시고 무기력한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집 앞 걷기나 청소 등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해 주셨고 한 가지에서는 이사하는 데 들어가는 이사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셨습니다. 딸과 저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었고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지 동반을 해주신 박흥석 선생님과는 아주 긴밀히 연락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실 이후 당장의 생계와 아이 양육에 대한 걱정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한 가지에서 제공하는 긴급지원 이사비 도움은 저희 가족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줄이 되어주었습니다.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이 아이를 키워나가자 라는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더 중요했던 것은 심리적인 도움이었습니다.
한 가지에서 저와 딸을 함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슬픔을 건강하게 마주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은 딸에게는 엄마를 향한 그리움을 건강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저에게는 아빠로서 짊어져야 할 부담감을 내려놓는 스스로를 돌보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부모라는 울타리는 결핍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과 지원을 받는 공동체라는 것을요. 여러분들께서도 힘들고 외로울 때 한 가지를 통하여 다시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한 가지와 박홍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부모 가족의 부모 역할은 정말 어렵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모든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압감, 이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에게 힘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경험을 통해 다음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완벽함 대신 진심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고 응원한다는 진심을 매 순간 표현해 주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완벽한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힘을 얻습니다. 한 가지에서는 저에게 아이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아이와 많은 대화와 응원이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 함께 산책하기, 공통된 주제를 찾아 얘기하기 등 여러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저희 서툰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한 가지 더 함께 해주실 것이고 아이와 저 또한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종대비처럼 열심히 세계 소중들을 만나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삶의 의지를 찾은 한 가정 가장의 무대는 스텔라입니다. 먼저 한부모 가정을 지원해주신 한 가지 외 대표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후원기관과 후원자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한부모라는 그 단어 자체도 너무나 생소한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의지 있는 사회인이었습니다. 저는 두 딸아이의 엄마였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대표이기도 했죠. 그런 저에게 어느 날 한순간 저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가정에서의 폭력이었습니다. 그 3년 전의 가정폭력 사건은 제 모든 삶의 일상을 초토화시켰고 저를 무기력한 인간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없이 두 딸 아이와 길거리로 도망나와 가정보호시설이라는 제 삶에 알지는 못했던 그런 사회복지시설에서 삶을 이어간 게 3년 전인데요. 그 3년 전에 그 살기도 하고 같았던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제가 가정폭력을 당해서 길거리로 나갔다는 그 사실조차도 제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마무리하는 3년의 기간 동안에 저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의지도, 힘도, 에너지도 모두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의 대표님과 지지 동반자 김 선생님을 만난 건 어쩌면 제가 언론에서나 들을 법한 두 딸아이와 동반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죽이고 본인의 삶을 포기할까? 저는 종교단체에서 활동했던 저의 커리어와 또 사업장을 유지했던 대표로서의 그런 파워풀한 힘을 믿었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겪었던 당사자가 되었더니 충분히 그 사건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죽음의 문턱이 있었던 제게 우리 선생님들은 대표님 삶의 의지였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지속되는 하혈과 온몸에 알지 못하는 통증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암이라는 질환의 결과를 낳았고요. 저희 큰아이는 발달장애아입니다. 저는 생계를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영혼의 붕괴 상태였고요. 그럴 때 선생님이 다가와 주셔서 어려움과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 남짓 된 시간 안에서 정말 기적과도 같이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가장 큰 저에게 압박감으로 왔던 그 사업장의 멈춤으로써 인한 부채의 문제였는데요. 1억도 안 되는 그 부채가 저의 삶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일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제게 저의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사건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선생님에게 정화의 시간일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다른 세계로 나가는 디딤의 시간일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고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상담해 주셨던 우리 다시 만난 세계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저희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정말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자리에 비롯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놀고 있지 않습니다. 24시간 그 아이들을 지지해야 되고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는 어떤 규정 안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회복지 전반적인 문제를 공부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원을 요청합니다. 한 가지 대표님과 그리고 한 가지 회와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사랑열매 제가 듣게 되는데요. 저희가 어떤 이런 발달장애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아이를 돌볼 때 일할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럴 때 조금이라도 어떤 생계를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분명 그 아이와 다시 일어서고 그 아이가 사회에 어떤 짐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재원임을 저희는 저 큰딸아이를 통해서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담고 싶었던 부분은요, 대표님이셨어요. 한부모 가장으로서 살아오신 그 삶의 여정을 그냥 본인의 어떤 디딤돌이 아니라 다시
본인과도 같은 저와 같은 어려운 학부모를 통해서 돕는 일이었는데요. 저 또한 그 일을 저희 카톨릭회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신부님들의 지지와 지원과 응원을 통해서 그분들을 저와 같은 삶을 복사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친구를 돕기도 했고요. 또 자살을 충동해 미급에 있는 그분들을 만나서 저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지지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거는 정말 이렇게 한 가지 회를 만들고 저희 같은 사람을 지지해주고 했던 대표님과 그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어려운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